미국 대선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부터 이제 그 선거 투표가 시작된다라고 하고요. 우리로 대입해 보면 특히 이제 조선 시대로 가 보면 이제 왕을 뽑는 자리죠. 지금은 다들 이제 직접 선거입니다만 조선 시대만 해도 왕권주의였고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식 중에 왕이 나올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왕으로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왕권을 놓친 케이스들도 있고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야말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왕이 될 상이었는데 뒤집어지는 되더라고요. 사례도 있는 예. 거고요. 왜 그 사극 보면 형제 중에 누군가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다른 형제는 막 고초를 겪고 예, 귀향을 떠나고 심지어 막 목숨을 잃고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예.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대로 되는 거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행운과 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왕이 되기도 하고 왕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왕이 되면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예. 반대로 왕이 못 되면 여러 가지 역모에 휘말려서 삼족 심지어 구족까지 멸하지는 일을 당합니다. 형제인데도. 형제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되면은 좋지만 아니 안 돼서 죽는다면 차라리 왕족이 아니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행운과 불운의 교차 그게 나라의 역사이자 운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본인의 목숨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도 달려 있었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되고자 했었고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자기 주변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역모에 또 휘말리기도 했었고 참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운도 엄청 또 중요한 것 같고 정치인들을 봐도 또 그게 이제 21세기 관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떠나가 볼까요? 신라 시대로 갔는데 신라 시대도 여성으로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또 행운이 많이 따랐다고요? 예, 신라의 첫 번째 여왕 하면 역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예, 사극으로 이제 옛날에 떴기 때문에 그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데요. 사실 그 선덕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덕여왕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그 다른 진성여왕까지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한 3명의 여왕 중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선덕여왕이 이제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는 거와 다르게 역사상으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아 그냥 하이패스로 이제 왕으로 통과된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요? 예, 근데 아버지가 진평왕. 예, 그렇죠. 그리고 신라하면 떠오르는 게 골품제도 골품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골 집안에서 왕이 예. 나오는 걸 테고.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경로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성골과 진골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실제로 이 성골과 진골의 개념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 거였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잘 알려진 건 어쨌거나 성골이 제일 귀한 집안이었고 왕족. 예. 그다음이 진골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여의도에서 구멍가게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전부 구멍가게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가 이 구멍가게들이 우리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했는데 여의도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성골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 너희들은 진골. 그다음에 좀 한 2번서부터 10번까지 들어온 애들은 6두품. 그 다음에 5두품, 4두품 그런 식으로 계급을 정해놓게 되거든요. 아 약간 본점, 분점 이런 개념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되 근데 문제는 이게 신분제도가 돼서 성골만 왕이 되고 높은 벼슬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약간 차별을 심하게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제 계급을 정하는 걸 좋아한다라고는 합니다만 신라 시대 때부터 그 골품 제도가 자리 잡게 됐던 거고 사실 그 안에서 왕이 되려면 성골 중에서만 예.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골끼리는 그래서 자기들 성골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성골끼리만 결혼을 예.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골이 어쩌다 진골이랑 결혼하게 되면 다 진골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 결혼해서 한 명이라도 진골이면 예, 예, 그러니까 진골이 귀족이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왕족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귀족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진평왕이 마지막 성골 남자처럼 돼버립니다. 아, 성골 중에서 남자가 없어요. 예. 아니 뭐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되기 어려웠고 사실상 진표왕이 거의 마지막 성골 왕이 된 거죠. 남자 왕. 아, 그러다 보니까 왕을 시킬 만한 남자가 성골 중엔 없었고 예. 성골 중에 찾아보니까 누굴 왕으로 시켜야 돼? 저기 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성덕여왕. 예. 그 남자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골 남자를 세우긴 어렵고 그 성골 여자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평왕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딸인 덕만공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 됩니다. 덕만공주가 예. 나중에 성덕여왕이 됐던 예. 거죠. 그래서 그 신라에서는 이제 왕을 정하는 귀족들의 화백회의가 있거든요. 화백회의. 예. 거기에서 이제 선덕여왕이 왕으로 결정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지 않았던 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성골이라도 된 거기 때문에 반발이 꽤 많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왕이기도 했었고 예, 어떤 뭐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골이니까. 그냥 성골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러면 다른 이제 귀족들이 봤을 때도 아, 당연히 성골 중에서 왕이 나와야지가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여자라는 것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이제 내가 그냥 왕족을 하나 보낼 테니까 결혼해서 걔를 왕으로 삼는 건 어떠냐라는 식으로 약간 좀 비하를 당하기도 하고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라 내부에서요. 사극에서 나온 그 비담의 난 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덕여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지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다다음에 왕이 되는 태종무료왕이 되는 김춘추 그리고 그의 김춘추. 친구인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드라마에서는 이들이 뭐 연인으로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그 선덕여왕이 이모였고요. 이모뻘이었고요. 선덕여왕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4, 50대 정도의 여왕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역사 속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선덕여왕이 그 덕만공주 시절부터 되게 총명했다. 예. 뭔가 막 예지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미화가 돼 있던데. 예, 그림을 보고 그 모란꽃에 향기 없다는 거 알았다든가 아니면 백제의 병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개구리가 우는 소리로 알았다든가 그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설화나 신화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여왕이니까 권위가 약하니까 우리 여왕님한테는 친통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선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지력이 있었다라거나 총명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나중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렇게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더 그런 이야기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스토리텔링이. 그렇겠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신라 시대의 이야기인데 진짜 왕좌에 오르려다가 물 때문에 물거품이 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37대 선덕왕 다음의 왕인 그 38대의 원성왕이 되는데요. 신라 시대. 예, 신라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귀족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도 왕 될래, 내가 왕 될래.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이게 굉장히 혼란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37대 선덕왕이 역시 이 사람도 권력 투쟁 끝에 나이 많은 시대의 왕이 되었다가 네. 6년 만에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 후계자가 두 사람이 되는데 하나는 김경신, 하나는 김주원입니다. 네네네. 둘 다 왕족이고 또 이제 그 외가 친가 쪽으로 전부 신라의 왕족이었는데요. 근데 신하들이 픽한 거는 김주원이었습니다. 원래 신하들이 두 명의 왕 후보 중에 김경신을 올리자. 아니요, 김주원이요. 아, 김주원을 올리자. 예. 네. 그랬는데 그 왕이 죽은 날에 이제 왕 그 궁전에 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알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왕궁까지 오는 강물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예,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궁으로 못 간 거예요. 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상대등이자 대신했던 김경신이 왕궁으로 쏙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달리기 먼저 해서 왕궁을 차지한 사람이 먼저 왕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그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수틀리면 칼 들고 다 베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던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하늘을 징조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예. 우리는 김주원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좀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 하늘이 노하셔서 하천을 범람시키시고 그래서 왕궁으로 못 들어오고 있고 그 사이에 김병신 이 사람은 이제 걸어 들어왔으니 예. 그리고 아마 김병신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일단 내가 앉은 이상은 나는 예. 살아서는 안 내려가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너희들의 목이 몸과 안녕을 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예. 이런 식으로. 야 재밌습니다. 그게 또 신라 시대 후기, 예, 신라 시대 신라 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진짜 비 많이 왔고 자기 집 앞에 하천이 그렇죠. 범람해서 그리고 또 나 왕이 될 김주원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김주원은 또 이제 자기가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슬라로 도망가는데요. 네. 하슬라가 지금의 강릉입니다. 하슬라, 예. 강릉. 예. 신라 시대 때는 명주, 하슬라. 예, 하슬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한자로는 명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원은 거기서 명주 군왕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왕이 되죠. 그런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도 강했던 건데 아까 얘기했던 한 끗 차이, 예. 깻잎 하나 차이로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인 김원창은 그래도 너무 억울했는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자기 목은 달아나고 김주원의 다른 가족들은 그 강릉에서 결국 계속 군왕 노릇하면서 그럭저럭 삽니다. 어찌됐든 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는 그냥 강릉 지역으로 가서 지역의 왕이 되었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부지했던 거네요. 좋게 말하면요. 둘째 아들은 죽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왕이 된 김경신에게 도전을 했던 사람은 이제 목숨을 잃었던 예. 거고요. 야,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렇죠. 공민왕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민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고려시대 때 예. 교과서에도 개혁 정치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좀 많이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하마터면 왕이 못 될 뻔했어요. 그 공민왕은 정말로 이 사람도 정말 고생한 끝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공민왕은 고려의 27대 왕인 충수왕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공민왕은 31대예요. 충숙 왕의 아들. 예. 근데 아빠는 27대인데 자기는 31대예요. 중간에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오. 네, 바로 자기 형인 충혜왕. 예. 그다음에 조카들인 충모왕과 충정왕입니다.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그러니까 형이랑 조카들이 앞에서 3번이나 왕을 먼저 한 거예요? 예. 근데 다들 짧게 했나 본데 그럼? 그 우선 형인 충혜왕이 정말 고려 왕조에서 손꼽히는 예. 패급 왕이었습니다. 패급. 예, 패급. 정말 그 분리수거도 못할 정말 그래도 악당. 고려의 왕이었는데. 아예 매일같이 사냥 나가고 그다음에 새궁궐 맨날 짓고 그 유부녀를 100명 가까이 납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부녀를 납치해서 그냥 궁으로 들이려고. 예. 와. 내가 폭행에 주폭에 심지어 아버지인 충선왕이 그 이 아들을 충혜왕을 보고 야단을 쳐요. 야, 너희 아빠도 고려 사람이고 너희 엄마도 고려 사람인데 왜 원나라 옷을 입고 원나라 사람이 척을 하냐? 그러면서 아들을 그래요? 혼내요. 충혜왕. 예. 그래서 이제 폐륜 그 자체였던 왕. 그래서 이 사람의 부인이었던 몽골 공주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몽골의 그 고려의 신하들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왕 좀 갈아주세요라고 원나라에 고소를 해서 원나라 황제가 이 충혜왕을 잡아서 그 원나라로 끌고 가서 너 워낙 죽여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 처벌만 한다라고 해서 귀향을 보냈는데 그래서 한 31살인가에 일찍 죽었습니다. 약간 이제 고려의 역사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네요. 아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썽 많은 사람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게 충혜왕이었던 예. 거고 그 다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카들도 일찍 죽고 첫 번째 조카 일찍 죽고 둘째 조카도 영 신통치 않으니까 이제 고려의 신하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강릉대군 공민왕이 어렸을 때 그 칭호가 강릉대군이었거든요. 강릉대군 예. 공민왕. 예, 강릉대군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
그래서 그동안 계속 10년 가까이 몽골에 있어 왔던 공민왕이 드디어 고려의 왕이 됩니다. 공민왕이 그러면은 강릉대군 시절에 몽골에 가 있었던 건 형이랑 그다음에 이제 조카들이 왕이 되었었으니까 뭐 그냥 물러나 인질로 있었던 거네 거고. 멀리.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 고려의 왕자들이 인질로 몽골에 가 있는 건 꽤 흔한 일이었는데요. 아하. 그렇지 않아도 그 형과 조카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좀 목숨이 왔다 갔다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까지 가 있다가 갑자기 야 너 왕 된대 예, 고려로 다시 가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가 그만큼 원나라에 그 부속돼 있는 부마국이자 여러 가지 그 부하 나라였기 때문에 네네. 이 향이지만 그렇다 해도 충유향이 너무 말썽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려 27대 왕인데 공민왕은 31대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 네. 어렵게 되었다. 그럼 왕이 된 이후에는 별 탈은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공민왕이 그 고려 그 원나라에 인질로 갔을 때 한 20명 정도의 신하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고려로 이제 금위환양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절대로 너희들의 고생한 걸 잊지 않고 공신으로 삼아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만 네. 공민왕은 또 유명한 노국공주의 사랑이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신돈이죠. 신돈. 예. 예전에 뭐 드라마. 예, 드라마로 나와서 개혁 정치를 하는데 했다가 그 또 신돈을 나중에 이제 그 처벌해 버리잖아요. 신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측근. 예. 네네. 신하. 예, 했는데 사실 공민왕 초기에는 또 이런 측근이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조일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일신. 예, 그래서 이 조일신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하게 했다가 네. 역시 죽여버리고요. 왜 죽여요? 그러니까 공민왕 자신도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은 때문인지 사람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신돈을 죽였던 것처럼 조이신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대로 그 원나라에 처음에 갔던 여러 그 자기 신하들 있잖아요. 처벌 안 하겠다는 사람. 그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이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 제명에 못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공민왕 시대가.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썼던 신하들이고 안심해라. 난 너희들과 끝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정작 2명 남기고 다 목을 날렸다. 네, 근데 그 목을 날린 게 진짜 목을 날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하여튼 고려시대 이야기고 공민왕도 어렵게 왕이 됐다는 이야기.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조선시대 선조도 왕이 못 될 뻔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임진왜란으로 지냈던 그 유명한 왕의 선조도 네. 원래는 왕자도 아니고 세자도 아니었습니다. 아, 원래 세자 책봉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왕족 중에 하나였죠. 그 선조 이전의 왕이 바로 명종인데요. 명종. 예, 명종에 대한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 순회세자라고. 그런데 이 순회세자가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보통 명종이 비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함부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명종한테는 좀 여성 공포증이 있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명종의 엄마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문정왕후라고 해서 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왕이 됐는데 왕의 종아리를 마구 치면서 예? 네가 나 아니면 왕이 됐을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문정왕후. 예. 그러니까 명종의 종아리를 때렸다. 원래 예. 그 세자 책봉만 돼도 아들한테 존댓말 쓰고 깍듯하게 그렇습니다. 대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문정왕후는 워낙 그 전설에 정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여걸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무서운 엄마였기 때문에 왕이 된 아들의 종아리를 쳤다. 그런 게 야사이자 실록에 나와 있는데 왠지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명종이 어렸을 때요? 그러면? 워낙은 명종이 그 중종의 그 적자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네. 첫째 형인 인종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새엄마와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인종이 왕이 된 지 9개월 만에 왕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었던 명종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그 속설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인종을 구박해서 큰형을 구박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소문도 돌고 그랬죠. 문정왕후가 무서우신 분이었네요. 예, 그래서 명종이 평생 그 비빈들은 많았는데 자식이 딱 하나. 그것도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후계자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를 삼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낳은 그 이복 형제들은 많아요. 근데 이복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덕훈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덕훈군의 셋째 아들이 선조입니다. 그러면은 조카죠. 명종의 조카. 예. 아, 근데 이 그 아버지가 좀 말썽이 되게 많은 파라코였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다음에 엄마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좀 양자로 드리기 편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군도 일찍 죽었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조카가 홀로 되어 있는데 애는 똘똘해 보였던 거예요. 예. 그건 사실 아들도 셋이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똑똑하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죽은 덕흥군의 셋 아들 중에서 막내. 예. 첫째, 둘째는 제끼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런 왕이 된 사례네요. 예. 그 설화에 따르면은 그 명종이 조카들을 데려와서 그 왕이 쓰는 관을 벗어서 너희들 한번 써볼래? 라고 했더니 조카들한테. 예. 첫째하고 둘째는 신나서 쓰는데 네. 그 셋째 나중에 선조가 되는 만이 왕이 꽃인데 어찌 감히 씁니까? 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명종이 눈여겨봤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선조가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유능해요.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유능하고 똑똑한 걸 자기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유능함을 음.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개인을 위해서. 네, 근데 명종도 셋째 조카한테 자리를 내줘야지라고 했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건 아니었다고요. 예, 그 명종이 아무래도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혹시 더 아들이 더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명종이 심하게 아팠을 때 그 당시 그 선조였던 하성군이었거든요. 군의 이름이 와서 자기 병간호를 하게 시켰습니다. 지금 부모님 간경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보험을 들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네. 옛날에는 후계자이자 효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즉 왕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얘가 후계자라는 것을 잠정한다는 뜻이었죠. 왕의 병간호로 하는 게 특권이었던 거예요. 예,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조가 하성군 시절에 했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명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책봉한다는 이야기가 다 쏙 들어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종이 그러니까 다시 나갔고 네. 내가 좀 혹시 자식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예. 두 번째 또 다시 병을 앓게 되고 이거는 갑자기 심해져서 인사불성이 돼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왕이 말을 할 수 없게 되면은 다음 왕을 정하는 건 부인이자 왕비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하성군 시절에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른 이제 종친들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고 오로지 왕비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명종의 정비인 인순왕후가 있으니까 인순왕후. 예, 다른 신하들이 몰려가서 후계자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자 저번에 그 하성군 걔가 간호했잖아. 그때랑 똑같다. 그래서 하성군이 다음에 선조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명종 다음에 선조가 왕위에 올랐다. 아들도 아니고 예. 조카인데 그 조카의 세 아들 중에서 막내였는데 예. 대단합니다. 또 간발의 차이로 왕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한 인물도 있다고요. 예. 왜 그 바로 그 조선 전기의 성종입니다. 성종. 예. 세조의 그 손자이죠. 워낙은 그 세조의 장남이었던 의경세자 나중에 덕종이 됩니다만 그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근데 성종 이전의 왕은 그 성종의 아빠가 아니라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삼촌인 예종이죠. 그러니까 세조 이후의 왕위는 처음엔 둘째 아들한테 갔다가 네. 그다음에 첫째 아들의 둘째 손자에게 갑니다. 아 어지러. 예. 예. 이렇게 되면 세조의 아들 둘이 다 일찍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조의 아들들이 다 일찍 죽어서. 예.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면 세조가 단종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네, 조카인. 네. 그러자 이제 단조의 어머니가 저주를 내리면서 정현왕후라고 하는데 너희 아들도 다 일찍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큰아들 의경세자가 일찍 왕도 되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단종을 치고 들어간 세조에게 음. 단종의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 꿈속에 라는 나타나서 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세조도 음. 아들들이 다 단명을 했다. 예. 단종처럼. 그래서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직 손자들이 어리니까 이거 단종 시즌 2를 찍게 생긴 거죠. 아, 그렇죠. 앞뒤로 음. 왕들이 다 일찍 죽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세조가
그 큰아들의 손자를 왕으로 세우느니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손자들은 이제 궁궐에서 나가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예종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덜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왕 후보자가 이제 셋이 되는 거예요. 네. 첫째 아들 의경세자의 큰아들인 월산대군과 둘째 아들인 자을산대군. 네. 그 다음에 외종의 외아들인 제한대군. 이제 그럼 누굴 왕으로 삼느냐. 이번에도 발언권을 가진 건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입니다. 정의왕후 이제 남편하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처지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 비극적으로 죽은 단종을 생각하면 좀 덜 불쌍해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정의왕후가 선택한 거는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 을 성종으로 선택합니다. 아하. 의경세자. 예. 예,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그래서 성종이 예. 왕이 된 거고 세조에게는 이제 손자인 예. 거고요. 성종이 되게 복잡한 예. 과정을 거치네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당시에 성종이 매우 어렸다면서요? 예.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외아들이 아니라 얘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하지만 생각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물론 그 성종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유네요. 월산대군이 좀 몸이 약하고 뭐 제한대군은 뭐 철이 없고 뭐 그렇게 얘기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성종은 12살이지만 이미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인이 바로 한명회의 딸입니다. 아, 12살 성종의 부인이 당시의 권력가인 예. 한명회의 딸과 결혼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한명회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 서로 이제 협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왕이 너무 어리지만 한명회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명회도 왕이 내 사위가 왕이 되면 자기가 더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딜이 있었을 거겠죠. 한명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참 IQ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머리 좋고 지략가로 통하잖아요. 예. 권력의 줄도 잘 섰던 거네요. 전략적으로. 근데 또 그게 그 배팅은 잘했는데 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한명회는 그 딸이 4명 있었는데요. 네. 그 첫째 딸은 이제 그 신숙준에 시집을 갔는데 셋째 딸은 예종의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둘째 아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 넷째 딸은 바로 세조의 손자인 그 성종의 부인이 되는 공예왕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족보가 진짜 굉장히 꼬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4명의 딸 중에 딸 2명을 왕에게 시집 보낸 예, 거잖아요. 한명회가. 왕족에게. 예. 근데 왕계 둘 다. 그게 이게 학렬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삼촌과 조카가 이제 자매를 결혼한 것이니까 이거 정말 족보를 보면은 어이쿠 싶죠. 동서지간이 이제 삼촌과 조카. 예, 예.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명회가 그래야 배팅을 잘했어요. 둘 다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갔다라기보다는 시집을 보낸 거죠. 그쵸. 한명회 입장에서. 예. 그랬는데 그 딸 둘이 전부 자식도 못 낳고 자식도 낳더라도 일찍 죽고 둘 다 일찍 죽습니다. 아, 조금 이제 불행하게 예. 삶을 마감을 했던. 그래서 한명회로서는 물론 자식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전 사이가 된 거죠. 예. 이제 예종도 성종도 한명회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껏 한명회를 구박합니다. 예종 그리고 성종 입장에서 보면은 장인어른이잖아요. 예. 한명회가. 근데 부인이 죽었죠. 아, 그러고 난 뒤에는 네, 남남이죠. 예. 냉정하다. 예. 그래서 한명회가 예종 때도 참을 맞고 성종 때 말년에는 정말 이 그 지금은 아파트가 있지만 네. 그때는 기러기들이 논일던 압구정이라는 그 정자에 가서 홀로 시름을 곱씹고 있다가 그러다가 성종이 그 중국의 사신들이 압구정이 그렇게 멋있다며 한번 구경 갔다가 왕이 쓰는 천막을 좀 빌려갔다가 성종이 네가 뭔데 왕이 쓰는 천막을 빌려가냐라고 구박해서 성종이 그 한명회가 또 귀양 가는 수모를 나갑니다. 그 압구정이라는 지명을 한명회가 지은 거였나요? 맞습니다. 그 정자도 한명회가 예,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이야 뭐 아파트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권혁성님도 그렇고 이제 압구정을 아시는 분들 한명회 이야기 들으면서 또 공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 쓰는 천막도 왕의 걸 가져왔다가 이제 성종이 벼르고 있었던 거죠. 선 넘네 이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배팅을 잘해도 이제 그 결과가
나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왕 2명에게 자기 딸 4명 중에 2명을 시집 보냈지만 예, 일찍 죽고 나니까 자신의 권력도 또 땅에 떨어진 그렇죠. 거고요. 야, 참 그 역사라는 게 또 이렇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왕좌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까? 바로 능양군 나중에 인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조, 능양군, 예, 그러니까 인조 얼마 전 반정. 예, 맞습니다. 그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죠. 네. 근데 이 인조는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그 왕릉뷰 문제로 얘기했던 그 원종 살아있을 때는 정원군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김포의 뭐 아파트가 예. 이제 왕릉뷰. 왕릉 앞에 있는 그 예, 고도 제한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건데 예, 거기가 원종의 예. 사실은 살아있을 때 왕도 아니었고요. 그냥 왕의 아버지였을 것뿐인데 인조가 일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왕으로 이제 추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릉. 아, 예. 네. 사실 왕릉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원군이라는 사람인데 예. 선조의 아들들의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예. 그 중에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고뭉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고뭉치가 많아요 왕가에. 그 선조가 너무 자식들을 광해군만 빼놓고 모든 아이들을 예뻐했기 때문에 광해군은 되게 구박을 했거든요. 못 살게 굴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사고를 쳐도 유부녀를 납치해도 그 대신을 길거리에서 때려주고도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왕이 된 건 광해군. 예, 그 그렇죠. 왜냐하면 선조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능해요. 그 유능한 걸 자기한테만 이기적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광해군은 마구 구박하면서도 네. 죽을 때 되니까 그래도 왕제목은 광해군 말고는 없다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야 인정해줘요. 진짜 나쁜 아빠이자 나쁜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똑똑한 아들을. 예, 그러니까 거의 생전에는 계속 구박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예. 광해군이 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좀 잘 좀 해줬으면 광해군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광해군도 인조 반정으로 예. 인해서 물러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정원군의 집안에 풍파가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원군의 집에 이 왕기가 서린다라고 해서 광해군은 그 집을 뺏어서 거기다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원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의 아버지. 예, 이자 선조의 왕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지은 궁궐이 바로 경희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능양군이었거든요, 인조. 예. 그 사람의 동생이 능창군이 또 역모에 휘말려 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러다 그걸 보고 정원군은 화병으로 일찍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해군 시대가 사실 몇백 번이나 계속 국청이 벌어지고 하루가 멀다 않고 역모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시기였거든요. 광해군 시절이. 예. 그렇게 되니까 능양군이 이러다 나도 죽겠다. 내가 죽느니 반란이다. 해서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군사들이 이끌고. 근데 이때 그 광해군을 쫓아내는 가장 큰 명분이 됐던 것이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어머니란 보통 우리가 인목대비로 알려진 인목왕후입니다. 네. 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늙음하게 왕비를 드렸어요. 근데 왕비가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네. 딱 낳아버렸는데 선조가 내내 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자 중에 하나인 광해군을 세웠는데 갑자기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니까 광해군이 조금 이거 쉽네? 어렵게 됐죠. 어허. 근데 그렇다 해서 치더라도 광해군이 무려 30년 넘게 세자로 있으면서 그 임진왜란 같은 국난을 헤쳐나갔던 경력직 아주 잔뼈가 굵은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예, 예. 상식적으로는 적자가 갑자기 태어났다고 해서 야, 너 세자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이제 선조를 도와서 국난을 좀 헤쳐나가고 있었으니까. 예. 그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갑자기 적자가 태어나게 되니까 또 이걸 선조가 약간 이용을 해요. 광해군 괴롭히는데. 아, 그때도 괴롭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해군한테 계속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광해군이 세자가 됐던 게 임진왜란이 되면서 급하니까 세자로 삼았던 거기 때문에 명나라의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걸 트집 잡아서 괴롭혀요. 자기가 세자 시켜놓고 나서 네가 명나라 인정도 못 받는데 네가 무슨 세자냐 막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이렇게 시켜놓고. 괴롭힙니다. 예. 하여튼 그게 선조라는 거. 예. 권혁성님이 다들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어지간한 멘탈로는 왕이나 왕족을 못 하겠어요라고 예. 보내주셨는데, 근데 아까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다. 폐모살제. 예. 그래서 그 광해군이 실제로 그걸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거기에 연루가 된 것이 나중에 나오는 강변치루의 난이라고 해서 네. 서자들 7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게 광해군 시대에 터집니다만 네. 당시 영창대군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조나 임모왕후도 그 죽을 때니까 그래도 광해군이 왕돼야지라고 다 지지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어려도 너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될 리가 없는데 광해군 시대 때는 이런 역모가 끊이지가 않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엮어 들어가서 죽은 경우가 많았었고 영창대군도 그 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은 정작 광해군이 견제를 했던 영창대군은 역모를 꾀한 게 아니었고. 사실 영창대군보다 더 문제를 많이 키웠던 것은 그 광해군의 형인 동복형인 임해군이었습니다. 그 명나라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 왕이 안 되고 둘째가 왕이 돼? 라고 하는데 임해군이 또 손꼽히는 패급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패급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왕이 된 건데 그다음에 이 영창대군 때문에 사실 그 왕으로서는 좀 껄끄럽긴 하죠. 적자인 동생. 근데 영창대군은 되게 착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형이 안 안아주니까 내가 아들이라서 형이 안 안아주는 거야. 나도 여자애로 태어났어야 돼라고 울었던 그런 아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모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광해군으로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고 거기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불쌍하다. 그런 애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서 결국 반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나선 거잖아요. 근데 인조는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인조가는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네. 반정의 그 앞에 섰을 정도로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광해군 시절에는 죄가 없어도 역모로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면 어차피 죽는다. 가만히 있다가 나도 죽는다. 예, 죽기 살기로 한 것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명분이 폐모살제인데 네네. 임모광후가 보통 유폐를 당하거든요. 서궁에. 네. 옛날에 사극에도 나오는데 서궁아씨라고 해서 5년 가까이 유폐를 당하고 근데 사실 이 패한 건 아니에요. 보통 왕후의 자리를 박탈당한 건 아니고 네. 그냥 거기에 가둬두고 먹을 걸 안 줬어요. 그게 더 못됐죠. 아, 그래서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인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이끌고 그 임모광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임모광후였거든요. 네네. 임모광후가 허락을 내리면 쿠데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광해군이 너무 못되니까 왕이 너무 못되니까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반정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임모광후가 안 믿어요. 너희들 거짓말이지. 나 엮어서 나까지 죽이려는 거지. 그러니까 인조로서는 처음엔 안 믿다가. 예. 그래서 인조로서는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언제 광해군이 반격해 올 줄 모르고 약간 기습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빨리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데 임모광후 계속 안 믿고 안 나갈래. 계속 그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임모광후를 설득을 한 거예요. 예, 설득은 해서 나와서 인정은 해주는데 문제는 임모광후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 다 인정해라 그게 아니라 그 조건을 달아요. 지금 당장 광해군의 목을 잘라서 나한테 가져가라. 갑자기? 예, 갑자기. 물론 임모광후로서는 그 쌓인 게 원한에서, 있으니까. 예, 쌓인 게 있어요. 자기 피덩이 같은 어린아들도 죽고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수모를 당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직접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임모광후는 이런 거 보면 물론 사극에서는 되게 가련하고 처연하고 불쌍하게 나오고 실제로 불쌍한 처지였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정치적인 사람은 좀 아니었어요. 뭔가 이제 그 조종하고 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집을 부르고 약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5622님이 왕들이 일찍 죽은 이유는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언제 해야 할까?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정재헌님이 죄를 지으면 천벌은
본인이 받든가 자식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뭐 선조라든지 앞에서 한명회 예, 뭐 예. 이야기도 좀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왕이 됐던 사람, 왕이 못 됐던 사람들 재미있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